노스페이스, 톰 브라운, 몽클레어 떠오르는 공통점이 있으시죠? 모두 뜻하지 않게 이슈가 되었던 패션 브랜드들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수지님의 제이미맘 영상이 벌써 한 달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몽클레어의 손해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덕변의 손해가 알고 싶다. 배덕 변호사입니다. 꼭 패션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브랜드 가치, 기업 이미지는 기업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수지님의 영상 이후에 대치동에서 몽클레어가 사라졌다. 이제 몽클레어 안 입는다. 몽클레어가 중고 마켓에 늘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럼 몽클레어도 노스페이스, 톰 브라운처럼 흔들리는 걸까요? 그렇다면 몽클레어는 이수지님이나 채널 제작진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책임은 크게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뉩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은 계약을 위반해서 생기는 책임이고,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관계는 없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수지님과 몽클레어가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겠죠.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몽클레어가 이수지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면 그건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4가지 요건이 다 있어야 합니다. 이 4가지 요건이 다 갖추어졌다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런 것을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원고, 피고, 피고인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원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그 소송을 당하는 사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그 사람을 뜻합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받는 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불법행위 책임으로 돌아가서 4가지 요건 중 손해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요. 몽클레어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손해는 크게 매출 하락, 이미지 훼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훼손을 손해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는 재산적 손해, 생명, 신체, 자유, 명예와 같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매출 하락은 재산적 손해, 이미지 훼손은 비재산적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금전배상, 즉 돈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나에게 발생한 손해가 얼마이다 라는 것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이 경우에는 몽클레어가 증명해야 됩니다. 매출 하락의 경우에는 비교적 증명을 하기가 쉽겠죠. 시기별로 매출력 자료가 있을 테니 영상 전후 매출 차익이 있다면 그만큼 손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지 훼손의 경우에는 도대체 얼마짜리 손해인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명품 브랜드의 경우 재고 상품을 태우면 태웠지 할인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울렛 매장을 취급하지 않는다거나 진입장벽을 만들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도 하는데요. 중고마켓의 브랜드의 매물이 자꾸 올라온다면 매출 하락보다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 하락, 이미지 훼손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는 액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민사소송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는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한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저도 이런 판결을 받아본 일이 있는데요. 원고, 피고는 모두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업체였는데, 원고는 원고가 개발한 상품과 상표를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사사건에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원고 측이 손해가 얼마인지 전혀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재무제표를 제출하겠다거나 어떻게 증명하겠다 하면서도 시간만 흐르다가 결국 몇천만 원 청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재판장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주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의뢰인이 그 정도는 빨리 지급하고 끝내고 싶다 하여서 그렇게 마무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몽클레어 역시 매출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 여러 가지 다른 사정들을 참고해서 대략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핫이슈가 된 몽클레어의 손해에 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수진님이 이 영상을 보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변호사들의 이야기도 한번 다뤄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워낙 고증을 잘 하시니까 기대가 돼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알고 싶은 손해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덕변의 손해가 알고 싶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